아, 네네네. 안방에 한 900여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네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큐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네. 또 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뭐 대림 1, 2차나 지금 뭐 동아 아파트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SK나 이쪽으로 아파트.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왜 그 시설이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편의시설이 있어야지.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주민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 한번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그거 뭐 수차례해갖고 너무 많이 네, 하셨습니까? 그거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올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고 또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뭐 전혀 우이독종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자님이랑 저희랑 인터뷰하는 이런 시간도 식으로 없었어요. 물어보고 네.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저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그 모임 보니까 그 주택가장이라는 분은 네. 왜 이지스와 현백구청과 여기 우리 주민과 삼자대면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왜 당신네의 그 거부로 인해서 그 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왜 와서 구청장만 와서 참느냐 그리고 타박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회의라는 게 타박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회의를 일정을 잡아놨어도 어떤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딱 이지스의 어떤 그 대변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 법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디큐브 시티가 법적으로요? 디큐브 시티가 처음으로 네네. 이게 여기 그 도시 환경 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개발이 됐을 때 호텔,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시티의 개념으로 네네. 이루어진 거 예예. 아닙니까? 취재를 통해서 저도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백화점 저희들이 그 신경 안 쓴 사이에 빠져나가 여기 호텔 빠져나가고 지금 백화점도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백화점이 현대백화점에 제 생각에 현대백화점이 있고 없고요 관계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 집을 분양받고 여기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시티라는 개념에 도시라는 개념의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거지. 빠져나가고 호텔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백화점 빠져나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용도 변경해가지고 어떤 그 실험 시설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선택하게 된 목적과 편익에서 위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의 삶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청이 이지스의 일방적인 홍보자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취재상 좀 어떻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 어떤 뭐 제보자나 이런 부분들을 밝힐 수는 없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현대백화점이 10년 하고 난 다음에 10년을 하지 않으면 상업용도 시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지스는 또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서 들어와서 사업 계획을 했고 구청이 그거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몰랐다고 얘기할 수도 있긴 했지만 무능한 거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익 시설 편의 시설이라고 뭐야 주민들의 어떠한 어떠한 그 기본권을 보장하시거나 생활권 그리고 공익적인 모든 측면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떤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냥 일반 용도 변경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인데 이지스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불안하다는 그런 부분도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경제 전문가들한테 계속 저희도 듣고 있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이지스 입장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놓고 봤을 때 좀 이러한 6,500억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지금 주민들도 좀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6,500원이라는 게 과연 이게 투자가 돼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지역을 더 살리고 이 지금 랜드마크인 거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구청과 이지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주민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취재를 하면서 조금 야 이거 뭐 봉이 김섬달 마냥 좀 뭐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어찌됐든 행정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공보 자료로 언론에 공표를 했고 지금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청하고 정말 주민분들하고 한 번도 논의해 보신 적이 없나요? 그런데 왜 구청은 왜 주민들한테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10+10 해가지고 이건 저희 그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각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백화점이 처음에 GQ 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으로 이제 바뀌면서 네. 그다음에 10+10잖아요. 2003 부동산 듣기 보니까 2035년까지 저도 확인해 봤는데 주에서 2035년까지 그 시설을 사용하게끔 네. 거기에다가 아주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때 현대백화점. 이제 옮기고 할 때는 옮기고 할 때는 여기 바뀌고 할 때는 제가 만약에 현대백화점의 담당자 또는 대표라고 하면은 10년 해서 현대백화점 15개 지점 중에 그래도 뭐 순위가 낮긴 하지만 지속적인 매출을 뭐 올리고 있고 한데 그러면은 이번에 디큐브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위에 매출 하락하는 그 백화점이 또 어딘가에서 철수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현대백화점이 제 생각에는 10+10에서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재연장에서 10+10이니까 연장을 합시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지스에서 그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해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30%, 50%, 100%를 올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법상. 그런데 현대백화점의 의지가 있으면은 계약 연장이 될 텐데 그거를 어떤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현대백화점이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백화점이 철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 이니셔티브를 행사치 않고 철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엔 이런 판매 시설, 백화점과 같은 이런 동종의 시설이 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 그게 용도 변경해가지고 그 여기 오피스 시설이 와가지고 또 어떤 실험 시설이 들어오고 한다는 데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 입장이 이렇게 저희 입장과 구청이 그 이지스와의 어떤 홍보 대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저는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뭐 사실이 아니니까 제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런 불만과 이런 의문점을 구청이나 구청장한테 제시를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디큐브 시티에 살려고 하는 이유, 거주하려고 하는 이유와 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꼭 이지스의 그냥 홍보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지금 여기 그 엘리베이터에 그 홍보 그 간판을 띄셨는데 처음에 띄셨다가 우리가 현수막 시위를 하고 하니까 다시 붙여놓는 거예요. 구청이 뭐예요? 민원인들이랑 뭐 기싸움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100% 맞는 말이에요. 여기 이지스의 홍보 그 문구를 담은 그 간판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조정하고 협조하고 해야 되는 거지.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 불만을 잠재우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타당적인 법적인 용도 변경에 대한 부당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이지스의 그 홍보자, 그 대변자 역할만 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제 성질이 나고 하는 거예요. 아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 이 밤늦게까지 넘어가시고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좀 이게 좀 어떻게 좀 구청과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분면이 아니고 좀 어떠한 그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 구로드 디지털 뉴스의 김정현이었고요. 제가 모르죠. 저도 막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좀 많이 답답하네요. 저도 제가 무슨 뭐 언론사 입장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뭐 속상함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서, 일단 뭐 구청장님이 지금 안 계신 게 확실하신 거죠? 확실하신 것 같은데. 비하기 내 상태고요. 네. 뭐 그렇게 있고 그걸 떠나갔고 네. 구청장이 우리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와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뒷구멍으로 해서 빠져나간 데는 자체가 그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람이 과연 보수 기질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오후 2시 경서부터 제가 했고 4시 경과 4시 반까지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실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4시 반 정도 돼서 이제 그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이제 하고 다음에 또 와서 또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만큼 주민분들이 이렇게 절절하신데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저희 언론사 입장으로서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구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이러한 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밤늦게 이렇게 계시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아니, 버젓이 민원인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하고 있는데 잘하고 잘못한 걸 떠나갖고 주민들을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런 부분은 미안하다 라고 하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래 뒷구멍으로 빠져나갑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 정말 모가처럼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뒷문으로 그렇게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갖고 방화문까지 닫으려고 해가면서 예, 빠져나가는 게 제 취재했습니다. 그때 하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 자치행정과 직원들하고 총무과 직원들하고 막 여러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바리게이트 하고서 제가 그저께도 봤거든요. 아니 어저께 그 고척걸린 공원 인조잔디 때문에 오시는 분들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래. 뭐 아주 생활의 일부분인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구청장은 하지 않죠. 못났다, 못났어. 일단 뭐 너무 밤늦게 많이 늦으셨는데 진짜. 만약에 뒷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런 구청장 필요 없습니다, 저희. 정말 그렇다고 하면 필요 없으시다고요? 예, 민원이 안 맞는데 무슨 그건 발표 없이 무슨 저희가 뭐 멱살잡이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인데 인간 바리케이트 그 만약에 빠져나갔다는 게 사실이 되면 그런 구청장 필요 없고 저희는 소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탄핵. 탄핵이요? 아니 제가 낮에도 들었는데 무슨 탄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에는 좀 빈번하게 문원일 구청장에 대해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항상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여러 주민분들이 다 더 이상은 이제 문원일구청장이 구로구청을 행정을 이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취재하면서 저도 전해 듣다 보니까 저도 구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구청장이야.